또 이사. 서울시민 평균 이사 횟수 4.1회. 평균 거주기간 6.5년. 2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사에 대한 불안감. 왜 우리는 2년밖에 못 사는 거죠? 현재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은 총 4년. 2년 계약 후 동일한 집에서 계약 연장으로 4년까지 살 수 있다. 4년, 길게 느껴지는가? 한 집에서 월드컵을 한 번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도 2020년까지만 해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도 3년을 다니고 적금도 2년을 드는데 우리가 한 집에 살 수 있는 시간은 단지 2년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실 이것도 말이 2년이다. 이사 갈지 말아보고 이사 준비하는 시간을 빼면 한 집에 오롯이 사는 시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그런 유목민 생활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30년간 지속해왔다. 그러던 2020년의 어느 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들고 나타났다. 그중 기존의 2년 계약에서 2배 늘어난 4년까지 보장해준 법안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계약 기간을 2배나 늘려주니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법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법안이 그랬듯 통과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임대인응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이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다. 전세제도만 소멸될 것이다. 이에 여당도 지지 않고 맞붙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 기회를 줘도 응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가격 폭등의 책임에 대해 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2020년 7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총 187명. 투표 결과는 찬성 186인, 기권 1인. 기권 1인은 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던진 표였다.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 의원이었다. 임대차 3법은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 해먹으세요. 그렇게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 기간의 2배인 4년까지 한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초 목표인 임차인 주거 안정은 달성되지 못했다. 2년에 한 번 다니던 이사가 4년에 한 번이 됐을 뿐이었다. 도대체 애초부터 주거기간이 왜 2년밖에 보장이 안 됐었던 걸까? 1987년 노태우가 당선되며 제6공화국의 시대가 열렸다. 안정 속에 선진국으로 비약할 것을 염원하는 한국은 1981년부터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이른바 3저 현상으로 매년 10%씩 경제 성장을 해나갔다. 당연히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고 이때도 비싼 동네였던 강남은 아파트 가격이 1989년에만 평균 23%가 상승했었다. 그러나 매매가보다 더 오른 것은 전셋값이었다. (1986년) 말부터 1990년 2월 말까지 3년 2개월 동안 전국 도시지역의 집값은 평균 47.3%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세값은 이보다 34.9% 높은 82.2%나 올랐다. 노태우 정부는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4.1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가장 보기 쉬운 주택 양식인 빨간 벽돌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택난은 여전했다. 이제는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세가 없는 게 문제였다. 당시에는 주거 계약 기간이 1년 단위였다. 매년마다 오르는 집세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이사를 다녀야 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주택임대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배 늘린 2년으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오르던 집세가 2년에 한 번 오르게 된 것뿐. 집주인들이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며 세입자의 부담도 커졌다.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자.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가 시작됐다. 국민들은 머리카락부터 쥐 가죽까지 팔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해외로 내다 팔았다. 수출 1억 불 달성과 함께 도시화도 진행됐다. 농촌의 인구들은 도시로 이동했다. 대가족 형태였던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의 모습은 점차 핵가족화되었다. 당연히 그만큼 도시에 필요한 주택수도 늘어났다. 당시 서울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던 가구는 44.5%밖에 되지 않았다. 반이 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얹혀 살거나 도시 변두리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들어가 살았다.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했다. 법의 최단 기간에 관한 거주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통속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살았다. 1981년이 되어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겼다. 법안은 2월 19일에 제안되어 그 다음 달 5일부터 실행됐다. 이때부터 세입자가 보장받는 최소 주거기간이 1년이 되었다. 그렇게 한국의 최소 임대 보장기간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2배씩 늘어나 3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4년까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임대기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981년이나 2022년이나 세입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할 집이다. 그 정의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임대주택의 주거기간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집에 대한 개념부터 깨부셔야 한다. 집을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선부터 떨쳐내야 한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분야다. 기본권은 돈으로 저울질 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기본권의 붕괴는 곧 사회와 인류의 붕괴로 이어진다.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가 된 세상이 궁금한가? 핵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기본권 하나만 무너뜨리면 자연스레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 이런 개념을 주거정책에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2001년 임대법 개정을 통해 주거 계약 시 임대기간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최소 주거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주거기간은 무제한인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아쉽지만 세입자에게는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법 개정. 독일이 이러한 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집을 인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의 평균 주거임대기한은 10년이 됐다. 한 집에 오래 살수록 거주자는 주위 이웃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것은 곧 사회성으로 연결된다. 오랫동안 살 집이니 내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의 취향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집을 집으로 인식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삶에는 안정감이 찾아온다. 한국도 이제는 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가 됐다.